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커피 문화와 미국 커피 문화의 차이,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의 대표 에스프레소 브랜드인 일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시타 델 카페, 말 그대로 번역하면 커피 대학이죠. 바리스타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이탈리아에서 직접 이제 자격증 딴 바리스타를 교육하는 바리스타의 선생님 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 제대로 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의 매력은 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 다니다 보면은 여러 나라의 커피 문화를 탐방하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터키나 그리스 이런 데 가면은 가루를 잔에다 넣고 그냥 그 위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은 가루랑 물이 같이 약간 입에 들어와서 텁텁한 약간 기분 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베트남 가면은 동남아시아는 웍으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버터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커피빈을 이렇게 굽더라고요. 또 이렇게 조그만 잔에다가 단 연유를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양은으로 된 필터를 놔가지고 그 위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것도 지켜보는 그 기분이 또 있고, 베트남 가면 또 어느 나라 가면은 그 나라마다 커피를 주문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뭐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저도 카페, 알롱제, 크렘 막 그런 한국에선 들어보지도 못한 메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커피 문화의 쌍벽 이라고 하면은 한쪽으로는 별다방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문화, 커피 전문점 문화가 있고, 한쪽으로는 바리스타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에스프레소 바 문화, 이탈리아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커피 문화가 이탈리아를 많이 흉내내가지고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다 무슨 샤케라토, 프라파치노 막 오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탈리아에는 없는 단어들이고 없는 음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전통 이탈리 음료고 어디까지가 미국 음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그거 한번 그냥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제대로 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99년, 2000년 그때 이제 뉴욕에서 이탈리인들이 운영하는 카페 가지고 에스프레소 맛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뉴욕에서도 진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를 마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겉멋이 든 거죠. 한국에서도 나는 에스프레소만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찾아다녔는데 진짜 진한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파는 데 거의 한 군데도 없었고,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로수길에 이 일리 에스프레사멘테라고 하는 카페가 생겼었어요. 근데 거기에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이야 진짜 이거는 뉴욕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던데 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리 카푸치노와 함께 아침을 좀 시작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경험, 그리고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각각 다른 커피 문화 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트레이너 여유진이라고 합니다. 바리스타 트레이너면은 바리스타 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바리스타들과 커피를 좋아하시는 애호가들에게 커피 문화와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저는 전문가가 뽑은 카푸치노 한 잔을 좀 맛을 보고 일단 지금 막 이제 아침이니까 네네. 그럼 카푸치노 한 잔 준비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는 대체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뭐 파스타나 이런 걸 먹는 게 아니고 아침 11시 전까지는 대체로 카푸치노랑 크로아상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이탈리 사람들은 콜네토라고 부르더라고요. 콜네토 안에 이렇게 슈크림 넣은 거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바리스타 분들은 11시간 지나면은 카푸치노를 안 팔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에스프레소만 팔아요. 그런데 아침에 첫 커피니까 카푸치노로 시작을 하는 거죠. 대체로 이탈리아는 바에서 로또, 담배, 에스프레소를 같은 곳에서 팔았었어.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이쪽에 카운터가 있어요. 그 뒤에 복권 있고 담배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커피 바가 있어. 그럼 이제 거기 가가지고 카푸치노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결제를 해요. 그럼 여기 있는 분이 저기 바리스타한테 에이 카푸치노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요 티켓을 가지고 가가지고 티켓이랑 커피를 바꿔 먹는 그런 이제 이탈리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뭐 야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도 미국 사람들은 원래 드립커피를 먹어가지고 묽은 커피를 먹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 보니까 계속 이제 에스프레소 쓰다 그러니까 물 타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티켓 카운터에 가가지고 커피 달라고 그랬는데 미국인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미리 미국인이 왔으니까 물 타놔라는 식으로 저 바리스타한테 에이언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메리카노가 탄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탈리 커피숍에 아메리카노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탈리 커피바에서 아메리카노 파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카푸치노 한 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떼 아트까지. 일단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스페셜티 커피숍이라는 게 미국의 주류 문화가 아니었어요.
진짜 뭐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 있는 몇몇 진짜 힙한 젊은 사람들만 빈을 골라서 로스팅하고 막 그런 샵에 가가지고 커피를 먹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를 갖다가 그냥 물처럼 마셨어요. 약간 연료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냥 커피 한 잔 때려 넣고 잠 깨고 일하러 간다. 그 당시 미국은 이제 대체로 집집마다 오토 드립기라는 게 있었어요. 위에 이렇게 종이를 집어넣고 가루로 파는 그런 커피,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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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서 끓는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기름진 아침 식사 놓으면은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more coffee 한 그러면서 무한 리필 해주는 약간 그 커피 문화가 제가 경험했던 이제 미국 커피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진짜 유럽 커피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우러러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탈리아 한번 갔다 와서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그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외국 사람들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거야? 호기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시대가 이제 제가 미국에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뉴욕으로 갔어요. 그럼 뉴욕은 대도시기 때문에 커피 옵션이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좀 많았겠죠. 그 유럽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카페 레지오라는 곳이었고 하나는 카페 베로네세라는 곳이었어요. 둘 다 이름이 이탈리 이름이죠. 그러니까 카페 레지오라는 곳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에스프레소 카페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거기서 커피를 마셔서 약간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 레지오에서 처음으로 진짜 카푸치노를 먹어본 거예요. 진짜 카푸치노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 흔히 영어로 스너비라고 부르는 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잘 알아.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난 이제 진짜 커피 맛을 알아. 아, 나 이제 그 가루 커피 못 먹겠어.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카페 베로네세라는 곳은 이탈리아식 디저트를 굉장히 많이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에스프레소의 쓴맛하고 디저트의 단맛을 갖다 합쳤을 때 일어나는 불꽃놀이, 그걸 갖다가 거기서 이제 처음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도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런 이탈리 커피숍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이제 커피 문화를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기 시작하고 펄콜레이터라고 하는 기계를 썼다 그래요. 근데 이 펄콜레이터라는 기계는 커피를 갖다 그냥 고온으로 끓여버리기 때문에 커피의 퀄리티가 음료로 전해지지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쓴 블로그를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를 갖다가 Dark Age of American Coffee, 미국 커피의 암흑기 약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커피 퀄리티가 엄청 내려갔었나 봐요. 심지어 이렇게 캔 커피를 사면은 아라비카 품종, 비싼 품종을 갖다 위에다 깔고 아래다가 싼 로부스타 품종을 갖다 깔아서 캔을 깠을 때만 좋은 냄새가 확 올라오도록 만드는 뭐 그런 기법을 쓰기도 하고, 80년대가 되면 심지어 이제 불익이라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갖다가 심지어는 껍데기 같은 것도 다 안 갈라고 그냥 갈아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벽돌 모양으로 판매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1970년대부터 약간 미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커피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잠깐 내가 지금까지 뭘 먹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럽식 커피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뉴욕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페 레지오라는 커피가 굉장히 대표적이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카페 트리에스테라고 하는 커피숍이 시인 알란 긴스버그가 자주 커피를 마셨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예술가들이 거기서 커피를 마시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게 멋있어서 따라서 마시기 시작했대요. 근데 트리에스테라는 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제가 와 있는 일리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일리는 그때부터도 캔 커피인데 100% 아라비카를 썼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들은 일리를 굉장히 많이 구매해서 먹고 있었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들어온 이탈리아식 커피 바에도 카페 트리에스테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또 하나 유럽식 커피숍이 생겨요. 피치 커피라는 커피숍이 생겼는데, 네덜란드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피치 커피의 단골 손님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별다방을 세우면서 아메리칸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생겼으니까, 결국 미국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미국 커피가 너무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유럽 커피 문화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겼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국 스페셜티 커피숍에 가면은 커피를 주문하는 방식, 그것도 약간 이탈리아랑 비슷하게 해놨잖아요. 여기 주문하면은 카푸치노 2개요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름 써주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좀 이렇게 모방을 한 것 같고, 많은 종류의 이제 음료를 갖다가 주는데 거기 보면은 뭐 토나 오로 끝나잖아요. 뭐 모카치노, 샤케라토, 프라파치노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탈리아는 없는 음료들인데 마치 이탈리 음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미국 사람들이 이탈리 커피 문화를 워낙 동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버른스테인이라고 하는 커피 역사가가 쓴 책을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북유럽은 드립 문화, 남유럽은 에스프레소 문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탈리아 커피 문화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다음에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더하거나 우유를 얹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에스프레소 기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커피 문화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똑바로 된 에스프레소가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를 찾아온 거고 이 이탈리아 브랜드를 대표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분한테 배우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제대로 된 카푸치노 뽑는 법부터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보니시모. 이제 에스프레소는 단어 이름처럼 굉장히 빠르게 농축된 액을 추출하는 게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한 잔당 7g에서 8g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kg의 하중으로 그래서 상당히 조금 세게 압축을 해주고요. 추출하시면 됩니다. 30초에 25ml가 정상이고요. 지금 보시면 도트무늬처럼 뭔가 색깔 컬러가 투톤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호랑이 줄무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타이거 스킨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멋있다. 역시 그래서 이탈리 사람들. 네. 좋은 크레마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 하나씩 하나씩 뭐가 올라오는 느낌?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안 써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에스프레소 먹기 시작했을 때 겉멋으로 먹었어요. 아, 쓰지만 예. 그냥 약간 이제 뉴욕으로 대학을 가서 이런 거 할 줄 안다. 네. 약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설탕을 엄청 틀어놨어. 남들 안 볼 때. 처음에는 2개 넣어서 먹다가 나중에 하나 빼다 나중에 아예 뺐다가 리스트레토까지. 신기하게 이탈리아도 좀 좋지 않은 원재료를 커피를 좀 만들면 미리 설탕을 타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탈리 친구들 보니까 그 초콜릿을 빨고 그 아, 네네. 위에다 에스프레소를 붓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그렇게 마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부정적인 맛을 가리려고 초콜릿이나 뭐 설탕을 넣는 겁니다. 와. 리스트레토는 에스프레소보다 더 짧게, 그러니까 양을 적게 추출하는 걸 리스트레토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고 30초에 한 20ml 정도가 추출이 됩니다.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펀치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우선 에스프레소는 동일하고요. 카푸치노는 거품량이 라떼보다 많기 때문에 좀 더 커피의 진한 맛을 더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떼 같은 경우는 카푸치노를 보면 거품을 밀어내면 사실 우유가 잘 안 보이죠. 아, 예. 그리고 예. 머속도 굉장히 부드럽고 벨벳 같고 거품이 많고 우유는 비교적 좀 적다는 뜻이에요. 예. 밀어내면 바로 우유가 보이죠. 아. 그만큼 이제 거품이 얇기 때문에 우유가 좀 더 많아서 좀 더 부드럽고 우유 맛이 많이 나는 커피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커피 향이 들어있는 우유를 마시는 것 같은 이렇게 은은한 커피 향이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목 넘긴 느낌이나 이런 건 거의 우유 맛이네요. 네. 완전히 다르네. 거품이 이렇게 터지면서 거기서 커피 맛이 약간 나오네. 네. 예. 깨웠던 뜻이 이제 점을 찍다 점이라는 뜻이어서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살짝 넣는 게 바로 그 에스프레소 마키아토거든요. 예, 예. 차가운 우유를 넣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프레도, 따뜻한 우유를 넣어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칼도. 이게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칼도. 네. 칼도가 뜨거운 그 핫이라는 뜻이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레도를 더 좋아하는데 차가운 우유를 넣으면 좀 단맛이 더 극대화돼서 더 단맛이 좀 더 많이 돌아요. 와. 이제 여름 되면은 이걸 좀. 그죠? 예. 여름 되면 설탕 대신에 저는 이 방법을 좀 더 추천해드립니다. 왜 에스프레소 문화가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꼽힌 것 같아요? 우선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이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정착하고 더 보급화되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 에스프레소 머신은 온도가 굉장히 높고 압력은 낮아서 좀 커피를 태운 듯이 추출이 됐기 때문에 탄맛도 많이 나고 했죠. 창립자를 조금 자랑을 하자면 네. 프란체스코 일리라는 사람이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머신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한 대씩이 제일 가장 가까운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발을 하세요. 그래서 더 많이 보급화될 수 있었던 이유죠. 어렴풋이 이렇게 어깨 너머로 몇 가지 배웠던 거를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는 날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커피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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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이탈리 브랜드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콜라보를 할 때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증기라든지 물 끓이는 기술, 압력과 열 컨트롤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국이나 미국에도 있는 기술이었을 거예요. 산업혁명의 기초 기술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거를 커피 같은 기호품을 갖다 완벽하게 만드는 데 쓴다. 이제 이거는 정말 이탈리다운 생각이고, 그것에 그렇게 많은 R&D와 그렇게 많은 집념을 갖다가 이렇게 허비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이탈리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로수길에서 진짜 이탈리 커피의 맛을 갖다가 일리 에스프레소멘트에서 찾은 것처럼 지금 이제 매장이 여의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25ml 에스프레소를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게 이제 이탈리아 문화 그리고 이탈리아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리베델치. 이렇게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